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만약 여러분의 모든 행동, 숨쉬는 순간의 움직임, 심지어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누군가에게 낱낱이 감시당하고 기록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상상조차 어려운 삶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오직 감시를 위해 설계된 거대한 시스템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구상에서 북한만큼 철저한 통제와 감시로 유지되는 사회는 찾아보기 힘들죠. 도대체 북한이라는 베일에 쌓인 국가는 무엇을 핵심 동력 삼아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본질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들의 감시망이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또 얼마나 고단할지,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토록 강력하고 철저한 감시 체제를 구축했을까요? 그 뿌리에는 바로 주체사상과 수령론이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사상체계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주창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기반 위에 수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령은 인민의 아버지이자 스승이며 나아가 운명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도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이러한 수령론은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즉 대가정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대가정의 수장은 바로 수령이죠. 모든 주민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 단 한 치의 이탈도 없이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바쳐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지휘자의 손끝 하나에 완벽하게 맞춰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체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사상적 일치를 도모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런 사상적 배경 위에 북한은 체제 수호라는 강력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외부의 제국주의 세력과 내부의 불순 분자들로부터 불의식 사회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죠.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작은 움직임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 체제를 흔들려는 시도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결국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탄생시키는 동력이 된 것이죠. 학교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린 교실에서 사상교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선전물들이 도시 곳곳에 내걸려 주민들의 사상적 무장을 독려합니다. 이러한 낡은 기록물 보관소에는 어쩌면 수많은 주민의 사상적 동향이 기록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하고 모든 것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철저히 검열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죠.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명분은 결국 주민들의 삶을 옥죄는 감시의 칼날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감시 공화국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 이제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감시 조직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사회의 감시 시스템은 단순히 국가기관의 명령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 속 깊숙이 뿌리내린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죠.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여진 이 감시망은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사상적 동향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치밀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딘민반이라는 조직을 살펴볼까요?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치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친근하게 다가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민반은 보통 20에서 40가구 정도로 구성된 작은 단위의 주민 조직인데요.
각 인민반의 책임자인 인민반장은 자신의 구역 내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누가 언제 외출하고 귀가하는지, 어떤 손님이 찾아오는지, 심지어 집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까지도 은밀히 살피는 역할을 하죠. 주민들의 사생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방문객이나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웃관계를 넘어선 감시자의 역할인 거죠. 명절이나 특정 기념일에는 집집마다 돌며 사상교육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듣는 척하며 실제로는 체제에 대한 불온한 생각은 없는지 떠보는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이처럼 인민반은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시에 국가의 눈과 귀가 되어 감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감시 속에서 주민들은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겠죠.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민반의 감시가 생활 밀착형이라면 좀 더 공식적이고 강압적인 감시망도 존재합니다. 바로 보안원과 같은 국가보안기관 소속 인력들이죠. 이들은 인민반장과는 달리 제복을 입고 권력을 행사하며 주민들의 사소한 위법 행위부터 체제에 대한 불순한 발언까지 직접 조사하고 단속합니다. 길거리 검문은 물론 가택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심지어 편지나 통화 내용을 검열하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주민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했거나 체제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엄중하게 추궁합니다. 보안원들은 서류를 들고 그 가정을 방문해 엄중하게 추궁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밀수나 탈북 시도를 막기 위해 삼엄한 경계를 펼치며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역할도 이들의 몫입니다. 이처럼 보안원들은 공공연하게 주민들의 삶을 압박하고 통제하는 핵심적인 존재로 기능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주민들에게 늘 심리적인 압박감과 긴장감을 안겨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감시 조직들이 마치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라면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은밀한 감시의 심장부가 존재합니다. 바로 북한 체제의 핵심을 지탱하는 비밀 정보기관들이죠. 이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주민들에게는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권력을 가진 기관은 바로 국가보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위성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관리와 반체제 인사 색출, 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활동 등 체제 안전과 관련된 모든 중대한 임무를 총괄합니다. 그들의 손길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 미치죠. 이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작은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으며 주민들의 사상적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야말로 체제의 파수꾼인 셈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누구도 그들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것이죠. 어두운 복도 끝, 비밀 문서를 들여다보는 손이 연상되시나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차량이 누군가를 미행하는 듯한 실루엣은 바로 이 국가보위성의 은밀한 활동을 상징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들의 감시망은 모든 곳에 닿아 있고 언제든 주민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진민보안성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일반적인 경찰 기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들 역시 강력한 감시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범죄 단속은 물론 사회 질서 유지와 사상 통제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감시망보다 더 근원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당 조직 지도부입니다. 이들은 북한 노동당의 핵심 중추이자 모든 국가기관과 주민 조직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는 당원들의 사상과 충성도를 관리하고 주요 인사들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하며 심지어 북한 사회 전반의 정책 방향까지도 좌우하는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소한 일상부터 국가의 중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과 집행 과정에 당 조직 지도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처럼 공개적인 감시망과 은밀한 권력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북한 사회는 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철저히 억압된 채
거대한 감시 공화국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개개인의 삶이 국가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이 치밀하고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과연 주민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북한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감시 기술과 그 방법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지난 시간에는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거미줄, 그 복잡한 조직들과 시스템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보았죠. 이제 그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기술과 방법으로 주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집 전화기, 심지어는 이웃집과의 사적인 대화마저도 누군가에게는 실시간으로 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북한에서는 오래된 아날로그 전화선 하나하나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무심코 내뱉은 한두 마디가 체제 비판으로 해석되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서늘한 현실인 것이죠. 애인이 주고받는 편지 한 통, 그리고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라디오마저도 철저히 통제됩니다. 라디오는 오직 북한 방송만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거나 아예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한 봉인 장치까지 부착되어 있죠. 검열관들은 주민들의 개인적인 소통 내용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며 체제에 불리한 내용은 가차없이 삭제하거나 왜곡합니다. 마치 거대한 눈과 귀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감시의 그물망은 비단 기술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민반이라는 주민 조직을 통해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은 주민들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웃의 작은 변화, 사소한 언행 하나까지도 서로에게 보고해야 하는 압박감은 개인의 삶을 극심한 피로감과 불신으로 몰아넣습니다. 집안에서 나누는 가족 간의 대화조차도 조심해야 할 만큼 밀고와 고발이 일상화된 사회인 것이죠. 이 모든 감시의 근간에는 성분이라는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에 따라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 제도는 북한 주민들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과거 어떤 계급에 속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따라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고 이는 교육, 직업, 주거지는 물론 결혼 상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며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족쇄인 셈이죠. 이처럼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감시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깊은 무력감과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통 같은 감시망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죠. 몰래 들여오는 USB나 SD카드에 담긴 한국 드라마, 영화, 혹은 해외 뉴스들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발각될 경우 가혹한 처벌로 이어지지만 호기심과 외부 세계에 대한 갈망은 쉬이 꺾이지 않는 듯합니다. 또한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확산된 장마당이라 불리는 비공식 시장 경제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가의 배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는 국가 통제 밖의 경제 활동을 경험하게 만들었죠. 돈과 물건이 오가는 과정에서 정보 또한 은밀하게 교환되며 감시 시스템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북한 당국이 모를 리 없습니다. 체제는 오히려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짜고 강화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의 삼엄한 경비는 물론 최신 감시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과 선전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고 외부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한 단속 역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저항은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훨씬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금지된 콘텐츠를 몰래 시청하거나 정부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따르거나 혹은 친한 이들끼리 모여 은밀히 불만을 나누는 식이죠. 이러한 작은 균열들이 모여 언젠가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감시 공화국은 과연 언제까지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감시 시스템은 단순히 몇몇 조직의 활동을 넘어 국가의 이념과 법,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철저히 장악하며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심장부를 들여다보며 절대적인 통제 속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침해당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이어가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빈틈없어 보이는 철통 같은 감시망에도 아주 미묘하지만 점진적인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외부 세계의 정보는 이제 북한 주민들의 굳게 닫힌 문틈으로 마치 작은 물줄기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몰래 숨겨들어온 USB나 SD카드에 담긴 남한 드라마나 영화, 혹은 국제사회의 소식들은 주민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며 체제가 오랫동안 주입해온 사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마치 어둠으로 가득 찬 방 안을 밝히는 작은 불빛처럼 통제된 현실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게 만드는 중요한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가 오랜 한계를 드러내면서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비공식적인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주민들은 생계를 이어가고 물물 교환을 통해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국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독자적인 경제활동 영역을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북한 당국은 이러한 미묘하지만 중대한 변화의 흐름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외부 정보의 유입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국경 지역의 경비와 감시를 더욱 삼엄하게 강화하고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감시 장비들을 도입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USB나 휴대전화 같은 외부 기기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심지어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주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상호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죠. 하지만 모든 절대적인 통제에는 반드시 미묘한 저항이 따르는 법. 주민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장마당에서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끈질기게 찾아나가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지속적인 저항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절한 노력은 마치 굳건한 바위 틈새를 뚫고 끈질기게 피어나는 작은 풀꽃처럼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결국 북한의 감시 시스템은 단순히 몇몇 특정 조직의 활동을 넘어 국가의 이념과 법,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을 철저히 장악하며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다는 통찰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 체제는 단순한 비밀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체제 자체가 온전히 감시라는 절대적인 기둥 위에 허물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깨닫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적인 통제와 감시 속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참히 침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이어가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깊은 성찰과 함께 가슴 아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시 공화국의 심장부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았고 우리의 귀는 또 어떤 목소리들을 들었을까요? 우리의 상상조차 쉽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가치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왜 우리 모두에게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새기며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